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포럼 카이로스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WCC 11차 총회 소개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강사분으로 모신 분은 우리 배현주 박사님이십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배현주 교수님 지금 WCC의 실행위원이시고 이전 부산장신대 교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도 또 뭐 활동하고 계세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연을 듣기 전에 WCC 총회에 대한 소개 영상을 우리 배현주 박사님이 가져오셨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강연을 30분 듣고 그리고 같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WCC 11차 총회 소개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하라고 해주셔서 그냥 좀 미완이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홍보 동영상 보시면서 이승열 목사님은 칼스루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제 하여튼 사셨고 해서 이제 반가우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삼열 박사님은 저희 예장 총대로서 중앙위원으로 또 오래전에 이제 수고하신 분들인데 다 감회가 새로우시라 좀 생각을 들고, 또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 지역에서부터 민주화 운동 때서부터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뭐 이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저력을 또 세상에 세계교회에 알리신 당사자들이시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귀한 선배님들 또 동료분들 또 후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11차 총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그동안 10차 때까지 그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들어간 주제들이었고, 부산 총회 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그런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독일어는 그런 이끄신다, 화해시키신다, 일치시키신다 이렇게 동사로 바꿔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이런 총회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칼스루에서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인근한 교회들이 같이 공동 초청을 하고 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총회 전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 원주민 그 보이스를 놓치면 안 되는 이제 이분들이 따로 사전대회를 이틀 동안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례처럼 되어 있고요. 요번에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청년 사전대회와 별도로 에큐메니컬 청년 대회를 또 나흘 동안 5일 동안 이제 길게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절박하고 청년들이 이 당사자 운동 세대로서 이 청년들의 세계 교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이 공동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회가 작년에 25살짜리 여자 청년을 의장으로 세운, 시노드 의장으로 세운 혁명적인 일을 이제 하셨고, 그 배후의 리더십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오랜 몇 년 동안 이제 그 어른들이 숙고하시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과 주니어들 사이에 간 세대 간 이런 역할 분담과 협력과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것이 이제 에큐메니컬 청년 대회고, 그 다음에 이제 28일 사전대회 하루 전날부터 총회 끝나는 날까지, 우리 부산 총회 때도 이거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50명 청년들을, 신학도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총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상의 공부가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돌아가니까 직접 와서 공부하게 하는 이제 그 신학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가 이제 11차 총회 포스터로 전 세계 배포가 돼 있고요. 거기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WCC 헌장 1조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 이제 요게 그 뼈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표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평화와 화해의 보편적인 상징, 성령, 희망. 또 뒤에 보이는 원은 이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전 창조 세계와 이 그 창조 세계가 일치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포함한 어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파도 같은 것들이 우리 순례자들의 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계 각곳에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걸어가는 길이 다양하고요. 그러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나고 동행하며 걷는다, 이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포스터인 로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총회 때마다 이제 매일 기도회, 성서연구, 뭐 주제 강연, 여기 제가 비즈니스를 빼게 됐는데요. 뭐 총대들은 또 비즈니스 하고, 그리고 이 주제 강연을 매일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총회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게 됐던 게 그땐 21개였던 것 같은데요. 에큐메니컬 컨버세이션 세션이 주제별로 정말 아주 교회론에 관한 이 신학적인 것서부터 뭐 정의, 평화, 군축, 뭐 기후위기, 요번에는 뭐 청년 문제, 기후위기, 디지털 위기, 뭐 킬러 로봇, 뭐 다양한 이제 현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건데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총대들만이 아니라 옥절보도 그렇고 이제 참여하실 텐데, 좀 우리가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런 에큐메니컬 대화에 좀 들어가시고, 한 분들이 돌아오셔서 본인들이 어떤 대화에 관람을 하셨고 어떻게 느끼셨고 국내 주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성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이제 이 로컬과 글로벌이 연결되는 그 대화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랑 총회 때 항상 하는 게 대륙별로 따로 모이고 교파별로 따로 모이고, 요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모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파별 모이면 뭐 성공회 뭐 이렇게 감리교 모이는데, 저희는 WCRC 개혁교회, 세계 개혁교회 연맹 모임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물가라고 하는 브루넨이라고 워크숍을 이제 마련을 해서 우리 부산 총회의 마당 같은 역할을 하는 각종 전 세계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들, 그 운동과 삶을 함께 나누고 워크숍도 하고 이제 그러는 자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교단도 브루넨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다가 이제 너무 자리가 모자라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인카운터 공간이라고, 이 만남의 공간이라고 독일 교회가 너무 아쉬워서 또 다른 이제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NCC가 텐트 3개를 받았나 뭐 이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스트리티 그 평화협정 캠페인을 위해서 자녀연대도 이제 거기에 공간을 좀 주고,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좀 주고, 지금 제가 최종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예장통합 측 경우에는 조지송 목사님, 영등포 산업선교 조지송 목사님, 그리고 송강호 박사님 그 평화 이제 그 제주 문제도 이제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제 이 인카운터 공간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2년 연기돼 온 총무선거를 지금 2사람이 후보가 돼서 이 팬데믹 기간에 대면으로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비대면 회의가 아니라 대면 회의에서 총무를 뽑아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요.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하게 지금 2년을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지금 그 남아공의 목사님하고 인도 여성 2분, 정교회 여성인데요. 이 2분이 나와 있는데 이 2분 중에서 선출을 할 건지, 만약에 이런저런 변수가 있으면 이번에 뽑지 않고 총회 때 새롭게 구성되는 중앙위원, 실행위원, 거기서 인선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뽑을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중간 기간 동안에 보세이의 디렉터였던 그 루마니아 정교회 신학자인 요한 사우카 박사님이 인테림 총무 대행으로 지금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후자 시너리오가 된다면 이 총무 대행에 이제 그 봉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되고, 이제 뽑게 되면 뭐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하면서 이제 중앙위원 150명 뽑고 대륙별 의장을 이제 뽑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강문규 선생님께서 아시아 의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번 부산총회 때는 장상 회장님이 이제 회장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회장인데 의장으로 잘못된 프레시던트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출된 중앙위원회에서 의장 1분, 부의장 2분, 실행위원회를 이제 20여 명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줌으로 실행위원회를 하는데 2 부의장 중에 1분인 그 메트로폴리탄 게나디우스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비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고 지금 연락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고, 이분은 우리 한반도 그 평화통일 문제로 울라프 총무와 함께 북한도 방문하시고 남한도 방문하시고 이제 하셨던 분인데, 뭐 아주 젊을 때서부터 이 정교회 대표 에큐메니스트로 평생을 이제 일해오셨던 분인데요. 하여간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중앙위원회에 참여할 때마다 가장 뭉클한 순간이, 지난번 회의에서부터 지금 회의 때까지 돌아가신 분들, 그 돌아가신 분들을 전 세계 교회의 리더들과 에큐메니컬 리더들, 어른들을 기리시는 시간이 가장 참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총회 이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여기 뭐 박종현 목사님 계십니다만 박형규 목사님 조남도 기렸고요. 또 뭐 그 전에 강문규 목사님 선생님 뭐 다 이렇게 기렸고, 이제 요번에 또 가게 되면은 우리 뭐 서광승 선생님, 뭐 김용복 선생님 이제 또 다 그렇게 조남이 이 게나디우스 메트로폴리탄 게나디우스와 함께 이제 나올 것 같고, 또 후배인 김동석 목사 또 이제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참 아까 그 로고에 나오는 이 인생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다 본인의 이제 소명대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개신교 전체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을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세계교회의 귀감이 되는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을 열어오셨던 어르신들과 스승님들, 선생님들, 선배님들에 대한 굉장한 그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제 늘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앙위원회 뽑고 할 적에 여성 청년 평신도 항상 이제 퍼센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 목표입니다. 딱 이 법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이 목표를 좀 달성해 보자. 그래서 여성 청년 평신도 정교회 이렇게 50% 25 이걸 목표로 해보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산총회에서부터 칼스루의 총회까지 여러 단위에서 이제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서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뭐 채택을 하거나 수용을 해서 이제 총회 때 소개되는 이런 문서들이 지금도 이제 그 최종 단계에 그 논의 중에 있고 뭐 이번 중앙위원회 때 또 통과되고 하겠습니다만 그 총회 때마다 가장 중요한 문서가 일치 문서입니다. 이게 교회의 그 친교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전 총회부터 새 총회 때까지의 보고서, 그리고 이 부산 총회에서는 특별히 정의와 평화의 순례, 그 필그리미지 오브 저스티스 앤 피스라고 약자로 PJP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디아코니아 분야에 대한 문서, 그 다음에 휴먼 섹슈얼리티. 이 부산 총회 때 저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교회가 굉장히 이제 강경한 보수 입장이고, 그리고 서방교회 중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문제, 그게 있어서 더 이상 인간의 성에 관한, 이게 단순히 호모섹슈얼리티 문제가 아니고요. 여성이든 이 성 때문에 이 착취를 받고 그 폭력을 겪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60여 년 전부터 인간의 성으로 인한 폭력 사태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좌시할 수가 없는 이런 논의를 이제 쭉 해와가지고요. 좁은 의미의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 휴먼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 총회 때 이 그 총무에 대한 자문 그룹으로 여성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젠더 어드바이저리 그룹하고 그리고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는 그 레퍼런스 그룹하고 두 개가 형성이 돼서 요번에 정책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공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입장이 너무나 천양지차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센시티브하고 아주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입장을 하나의 정책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교회들을 돕는 자료, 연구, 공부 문서입니다. 리소스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그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태들 중에서 세계교회가 응답해야 되는 이 퍼블릭 이슈에 대한 성명서들이 이제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 문서가 그 10차 부산 총회 때 일치 문서가 교회의 일치라는 게 단순하게 교단끼리 연합하는 걸 훨씬 넘어서서 인류의 일치 그리고 만물의 일치를 예시하는 일치,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우주적 그리스도론, 우주적 교회론 이런 관점에서 교회 일치의 의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유대인, 헬라인, 종자인, 남자, 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게 초대교회 세례 고백문인데 그런 그 세상에서 인종과 성과 계급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그것이 다 극복된 새로운 인류로서의 공동체의 모습, 이제 이 정신을 다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청년 몇 프로, 여성 몇 프로 이 문제를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아직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요. 이런 그 인류의 일치를 예시하는 일치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WCC 일치 문서의 관점에서 놓고 볼 적에는 우리 공동체의 여성, 장애인, 청년을 이제 공동 대표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룩하는 모습들이 이제 교회 일치의 정신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처음 들어간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 현실 경험하고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모습을 별로 보는 일이 없는데 현실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삼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이제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담론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그걸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평화 JPIC 우리 한국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토대로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제자직, 이제 그리고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토대를 이제 갖추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에 관한 그냥 제목들 제가 그냥 자세히 조금 해놨고요. 요 파트들은 요번 11차 총회 총대들이 이제 다녀와서 조금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번역해서 각 총회랑 NCC 에큐메니칼 자료실 같은 데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센시티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WCC의 정책 문서가 아니고 이제 자료 문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공부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위시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 섹슈얼 앤 젠더 베이스드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얘기하는 이런 폭력 문제를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로서는 이제 극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이제 없는데 아직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교회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구속력을 갖게 하는 정책 문서가 아니라 이제 공부 필요할 때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이 리시브 되는, 채택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의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랬고, 지난주에 제가 실행위원회 이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하루 독일 비숍이 모더레이터 해야 되는데 못 오시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 모더레이터를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이제 해서 여기 나오는 안전한 공간, 이 세이프 스페이스를 만드는 이것이 이 문서의 클라이막스고 핵심입니다. 서로 아직 의견이 다른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른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 독백이 아니라 경청과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우선 찬성 반대 이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대화의 안전한 공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아주 신학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도덕적 분별의 중요성이라든가 굉장히 그 폭넓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멤버 철치들이나 이제 그런 NCC 차원들이나 뭐 리지널 카운슬이나 이런 데서 기구들에서 이 문제를 아직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큰 논란과 고통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씨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뭐 이런 사례들을 이제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성숙한 태도 같지가 않고요. 그냥 차분하게 이게 찬성 반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다양한 리스판스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랬고 이 공부를 좀 먼저 해야 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정교회가 5월 중순인가 사이프러스에서 11차 총회 준비를 하는 정교회 사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가 참여를 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러시아 정교회 실행위원이 이번 회의를 하면서 유한 사업가 총무대행하고 WCC에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세이프 스페이스를 만들어줬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방의 지금 몇몇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를 탈퇴시켜야 된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키릴이 적극적으로 푸틴의 이런 어떤 종교적 정당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기도회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동행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기도회 할 적에 우리 한국의 지금 그리스 정교회 그 대표 죄송합니다. 그 암브로시우스 메트로폴리탄이 와가지고 러시아 정교회하고 우리 헬라 정교회 입장의 차이를 이제 막 얘기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 사이프러스의 그 회의에 러시아 정교회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쪽 사이프러스 정교회가 지금 러시아 정교회하고 교회 연을 끊었거든요.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러시아 정교회가 참여를 했고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제가 연락을 받기를
그 사이프러스 회의에서 러시아 정교회 대표까지 포함된 대회의 성명서가 일제히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그런 성명서였어요. 그런데 힐라리온이라고, 메트로폴리탄 힐라리온이라고 키릴 다음에 2인자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이 사람이 지금 그 실행위원하고 같이 사이프러스에 참여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해고당했다고 지금 뉴스가 왔습니다. 키릴이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 자체 내에 이런 그 전쟁과 평화,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안전한 공간이 저렇게 국가와 교회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이제 같은 고백 위에서, 신앙 고백 위에서 만나게 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세이프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더하지 않고 수용을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제 성명서는 그때 가서 나오겠지만, 지난주에 했던 실행위원회에서 수단 문제, 영국 루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문제들로 지금 퍼블릭 이슈 성명서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중앙위원회에 요런 성명서들,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또 성착취, 남용, 희롱, 또 UN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는 WCC 평화네트워크에서 수십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이제 비토 파워가 너무 페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성명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전 유럽에 저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리히텐슈타인, 뭐 인구가 뭐 몇만 명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이 나라가 주도한 이 운동에 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이런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는 매번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킬러 로봇에 관한 성명서. 킬러 로봇에 관한 성명서는 제가 3년 전에 실행위원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봤어요. 이게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살상 무기에 관한 건데, 여기에 미국, 러시아, 영국 이러면서 한국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정말 면목이 없어서 돌아와서 저 나름대로 막 이제 연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요번에 나이지리아 교회가 신청한 이 킬러 로봇 그 부르는 워크숍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한신대의 그 신앙과 과학 그 팀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전문가들, 학자들과 활동가들 중에 전문가들이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또 세계 선교 복음전도위원회, 이제 금 박사님이 디렉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 국제문제, 청년과 에큐메니컬 운동, 이 5가지 전문위원회가 그 실질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뭐 그런 전문위원회인데요. 요번에 청년 전문위원회 커미션하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건강과 치유, 이 문제가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책임이라 요거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인데, Ukrainian Orthodox Church 그리고 Orthodox Church of Ukraine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돼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별도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지금 그 멤버십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금 아까 시작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 다 현장에서 프론트에서 하시는 이거라 우리가 같이 이 과제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1년 더 봉사하게 돼서 9년 동안 봉사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 정말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부산총회 때 PJP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한테 한반도에서 PJP의 의미가 뭐냐, 그 글을 쓰라고 한번 연락이 왔어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분단으로부터의 출애굽, 엑소더스, 핵으로부터의 엑소더스. 사실 엑소더스 할 거 굉장히 많죠. 뭐 소비주의 문화, 군사 문화, 가부장주의 문화. 우리는 엑소더스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분단과 핵으로부터 엑소더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1차 총회를 준비하면서는 지금 팬데믹과 기후위기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청하는 그린 엑소더스 속에서 이 모든 엑소더스를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쟁하면 환경 보존하는 거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모순어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손 얹고서 대통령 취임하신 바이든 대통령 오시고 나서는 신문에 해계는 해계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집단지성이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총회, 이 11차 총회에서부터 12차 총회 사이까지 지구촌과 세계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203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 45%를 삭감해야 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도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과 지구촌을 함께 볼 수 있는 글로컬 에큐메니즘의 건설, 그동안은 로컬 에큐메니즘 그리고 글로벌 레벨의 참여가 조금 이 같이 하기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 먼 면 있었어요. 우리 지역과 이제 세계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골이 다 다문화가 되어 있는, 지구촌이 우리 한반도 곳곳에 들어와 있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 파라다임, 에큐메니컬 운동의 파라다임도 저희들이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들, 어른들 일하셨던 시대하고 제가 일하던 시대부터 굉장히 이게 달라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교회성과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어야 되겠다. 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당은 직영점이고 절은 프랜차이즈고 교회는 자영업이라고 이제 이게 그 연합신문에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이단하고 개신교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은 에큐메니컬 운동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교회성을 이제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질적인 성숙과 이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차 총회를 정말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끄신다로 이제 10차 총회 비슷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moves로 돼 있어요. movement의 move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운동성이 재확립이 돼야 되는데 에큐메니컬 운동도 어떤 그 기구 운동으로 이제 기구 운동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돕기 위해서 기구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서로 일이 많다 보면은 호흡을 잘 같이 못할 때가 있어서 서로가 다시금 좀 태어나야 될 텐데 제가 이게 필리핀 어느 주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기독교 사상에도 옮겨 쓰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다 무브먼트로 시작한 건데 조금 있으면 무버들이 없어지면 다 머시너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계, 관료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모뉴먼트가 되고 좀 있으면 왕릉이 된다는 게 옛날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간의 종교개혁 정신도 복음의 운동성을 재확인한 거였고 이런 운동성을 이 move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와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에도 영향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지금 논문들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마음의 에큐메니즘, 이게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거고 이 안전한 공간을 이루는 이 영성적 에큐메니즘,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에큐메니즘, 사랑, 영성 그러니까 너무 소프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밑에 에리 프롬이 우리 소유녀 삶이냐에 이제 한 말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1970년대가 서양에서 놓고 보면은 이 지속 가능성, 인류의 지속 가능성 1972년에 그 유엔 환경인간회의 하고 또 지구의 날 만들고 하면서 이미 이 문명과 산업 발전의 속도로 가면 이제 지구가 망한다. 이런 걸 이미 내다볼 때고 핵무기 막 경쟁할 때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런 그 파수꾼 같은 선각자들이 이미 써놓은 책들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다 읽었던 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미 다 여기 돼 있고 이렇게 생존 본능을 거슬리는 죽음에 대한 사랑으로 인류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 분석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인간 마음의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리 프롬이 70년대 이미 여기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교회 일치에 대한 이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은 보완하고 양은 경쟁한다는 게 보네퍼가 10년 후에서 한 말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와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게 함수 관계로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들고요. 이 청년 운동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단순히 다음 세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 여성 장애인들도 장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의 일치의 관점에서 대표성과 밸런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글로컬 에큐메니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개와 뿌리라고 하는 뭐 종교개혁 포스터에서도 제가 이제 봤던 표현인데요. 우리 한반도의 교회나 이 로컬이 여러 가지가 이 세계 교회와 호흡하는 게 어려웠을 적에는 이 날개를 달고 글로벌 에큐메니컬 네트워크에서 이제 앞선 어른들이 일해 오셨는데 지금은 세대가 굉장히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 한반도와 한국 교회가 로컬 에큐메니즘을 굉장히 건강하게 건설을 하면서 이렇게 글로컬하게 같이 날개와 뿌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총회 방문단을 지금 이제 만든다고 그 박경서 박사님도 뭐 WCC 탈퇴 얘기 나오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신교회에서 그 출범 예배 총회 준비 출범 예배 드렸을 적에 반대하시는 분들 모시고 제발 제네바에 좀 WCC 본부나 총회에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그렇고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체적 책임감이 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충격받은 거는 유엔 결의안 1325 이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세계 여성 평화 운동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지위원회에서 평화운동 분과 이런 데 가본 한국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교회 여성들은 안 보이고 다 통일교 여성들만 보인다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 또 제가 이제 그 WCC에서 활동하는 여성 평화운동가가 한국 여성이 나를 초청했는데 그 컨퍼런스 이름이 세계 종교 여성 평화 굉장히 지금 핫 이슈거든요. 중요한 이슈거든요.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 여성 운동들이 이렇게 이제 글로컬하는 연결해야 되는 걸 못하고 다 따로 로컬, 내셔널, 글로벌 따로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을 지금 신천지와 통일교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 기후 비상사태 마지막으로 이 이제 회계의 속도 제가 이제 속도가 중요하고 만민의 참여가 중요한데 우리는 속도 때문에 참 어지러운 나라인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회계의 속도는 빠를수록 좋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빨리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좀 어떤 동력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평화통일 문제도 얼마 전에 환경부 코이카 같이 회의들을 했습니다만 이 남북한 문제도 기후 비상사태는 지리적으로 같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군사 대결로 가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여간에 군사 작전, 전쟁 이런 게 환경 파괴 및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는 연구가 지금 미국과 서구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 따로 평화 따로 참여민주주의 따로가 아니고 이게 삼위일체로 같이 가야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함께 다 집단지혜를 모으고 나가야 될 이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질적인 성숙을 지향하는 21세기형 에큐메니컬 운동의 필요성 이게 정말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앤스로포신이라고 하는데 인류의 활동 때문에 지구의 지각까지 변동이 되는 이런 시대, 인류세 기후비상 시대에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과 한반도 평화운동에서 정말 새로운 엔진이 필요한데 한국 개신교의 이런 글로벌 에큐메니즘과 함께 호흡해온 인구는 한 2, 3%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 한국의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여기 대표적인 그 활동가들이 계신데요. 요 영역이 어떻게 그 동력을 모아서 다시금 좀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 요런 기본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토마스가 한 말인데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래 친구들의 운동으로 시작됐다가 운동들의 운동이 되고 교회들의 운동이 됐는데 교회들의 운동이 되니까 앞에 두 개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없애버렸다, 뭐 이제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도 하게 됐는데요. 결국 교회들의 펠로우십으로서 WCC는 교회들의 가시적 일치와 운동을 중시하는데
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에는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 같이 이런 친구들의 우정, 이런 운동,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이 구루터기에 살아 있을 때 이제 그 신뢰와 소통의 관계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그 코이노니아 이런 거 위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 10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적은 시간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적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 들은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은 좀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질문하실 분은 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줌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봇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킬러 로봇은 그냥 죽이게끔 살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가장 걱정인 게 조준을 했는데 네. 죽여 말아의 생사 여탈권의 결정을 인간이 하냐 인공지능이 하냐 이건 어마어마한 도덕적이고 모랄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비무장지대에 이미 우리 킬러 로봇 전 단계에 그 보초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알아보니까 아직 그 보초, 인공지능 보초는 그 인공지능이 결정하지 않고 사람이 조정하는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교수들이 세계 이 시민 평화운동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막 기술이 막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가 속도가 이제 따라붙지 못하는데 군산복합체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 제가 그 킬러 로봇 그 브루넨 워크샵을 준비하는 거기 이제 인권과 군축 담당을 하는 제니퍼라고 있는데 우리 한국팀하고 연결을 하면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네바에 있는 WCC 평화 스텝도 그렇고 세계 평화 운동 단체의 스텝들이 국제법으로 선제적 금지 선제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는 지난번에 왜 아이캔의 그 TPNW 핵무기 철폐 조약 성공시켜서 노벨 평화상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도 킬러 로봇도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규약을 만든다고 지금 막 노력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거의 갔는데 러시아가 파토나서 못했대요. 그거를 제가 몇 주 전에 워크샵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거기 살지 않고 그냥 회의할 때만 들으니까 세세한 건 다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갑자기 너무 발전을 뭐를 많이 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이 막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법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군산복합체들이 그러고 있는데 법이 나오려면 그 이전에 인문학적이고 그 이전에 정말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WEA하고 이제 로잔 측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하다가 제가 그 복음주의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이게 이제 60년대 너무 사회 구조학적인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 같고 사실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그 아파타이트에 대한 그 프로그램 to combat racism 굉장히 강한 게 이제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주의 진영이 어떤 그런 복음의 기초를 이제 그 돈독히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감탄하는 게 이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사회와 분리된 개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구조학과 이제 직시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자기들의 회개인가요? 반성하는 문서까지 만들고 그 본인들의 편협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지금 부산총회 때 WEA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런 변화하고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열어놓고 진지하게 열어놓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신다 하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랬는데요. 저는 아까 그 안전한 공간 만드는 거 우리 같이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형제를 죽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장과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정말 생명의 경외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우리 모두가 참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흑백 전쟁 논리라는 게 양극화잖아요. 흑백 논리고 피아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밖에 답이 없잖아요. OX밖에. 그러면 그 상대에는 뭐가 뭐 공산당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들어가면 그냥 없애면 되는 그런 건데, 저는 진짜 우리가 각 교단별로, 운동별로, 지역별로 개인들이 멀리서 저부터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화의 그 인내 있지 않습니까? 독백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총회랑 기구 NCC에다 부탁을 해야 될 일이지만 누구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런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신약학자인 내가 이렇게 뭐 성교학자도 아니고 윤리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텍스트를 붙잡다가 컨텍스트 문제로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저로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만남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서의 이제 의미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제 일관된 입장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만, 참 아쉬운 게 이 컨텍스트를 분별하지 못하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캐톨릭과의 대화 있잖아요. 캐톨릭이 20세기에 이런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날 적에 전반기에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캐톨릭 신학자가 이런 개신교 학자들하고 대화 가는 거 못 가게 했잖아요, 바티칸이. 그렇게 힘들게 다 반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다가 제2차 바티칸 회의 공의회 이후에 이제 해서 막 이렇게 왔잖아요.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지금 프란시스 교황까지 보면 너무너무 탁월하고 훌륭한 교황들을 배출해 왔어요. 거기가 개혁교회예요. 지금 캐톨릭이 개혁교회예요. 우리는 말만 개혁교회지 지금 보수교회들도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수교단 이제 그렇게 반WC 막 이러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이 보편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인 것들을 보시질 않고 이 머릿속이 500년 전 루터가 가 있던 그 시대로 가 있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500년 전에 캐톨릭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루터가 일어났던 그때 시간과 공간을 딱 고착해서 지금 가지고 고속에 계시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신학교육의 심각한 문제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촌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론을 본인들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것인지 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난의 이게 아니라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반대하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그러면서 서로 그 공동분모와 합치점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는 대화라는 게 그게 참 쉬운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영성적 훈련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닌데, 이거를 당신들이 하세요가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저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요새 2조 마렵이 계속 생각이 많이 나요. 나라 망할 때. 2조가 망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세계 열강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럴 적에 우리나라의 리더들과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세계를 수용하고 할 수 있었던 주체적인 내공을 쌓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정말 비극적인 운명이 계속 돼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이 교리고 말이 뭐고 멋있는 표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 핵 문제,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집단지혜를 모아서 돌파해 나가도 모질랐는데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여쭙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 에큐메니칼 비숍에게 여쭤보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20개 시노드, 거기 이제 에카데 구조가 저도 잘 몰랐다가 이 과외 공부같이 들었는데 3개 큰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20개 시노드에서 대표들을 뽑는데 그 청년들을 그 각 시노드, 우리 식으로 그냥 노예로 그냥 일단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 하나씩 보내라고 했던가 하여간에 소수를 보내라고 했는데요. 각 노예에서 하나 갖고 안 된다. 25%를 보내겠다고 했대요. 그 각 노예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 청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팬데믹이 터졌답니다. 그래갖고 정상적인 게 운영이 안 되는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청년들을 리더십으로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 문명의 격변사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의장들 같은 분들이 이런 줌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으신데 청년들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도움을 어른들한테 드리면서 이 총회 전체 살림살이가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리더십들을 발휘해 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을 이 나이 드신 교계 리더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뭐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봄에 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작년 죄송합니다 그래도 20대까지 내려가리라고 상상을 안 했대요. 40대까지 내려가겠거니 그 60대 70대들 주로 하시니까 그래서 40대 저희 부분이 가겠거니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20대 그 하임리 애니꼴이 이제 된 그런 결과가 와서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이 젊은 여성이 굉장히 그 어른들에게 그 감동을 주고 굉장히 차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 어른들이 쟤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 근데 에카데 독일 개신교회의 독일 사회와 주류 언론들이 별로 관심을 안 쏟다가 얘를 뽑고도 굉장히 언론들의 그 주목을 받았대요. 획기적인 일을 교회가 했다고 봤나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론으로부터 또 얘를 보호해야 된다. 언론이 왜 두 얼굴이잖아요.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뜯고 할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보호하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죄송합니다. 이 의장님을 보호하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고요. 2월 달에 EMS하고 도암하고 여러 에카데이의 선교 기구들이 프리어셈블리 비슷한 그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발제 3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도여수 선생님 아시는 분들, 루츠 선생님 지금 많이 위독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이제 잘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3 세션을 제가 다 발제를 하고 마지막에 콘라드 라이저 전 총무님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발제하시고 제가 거기 리스판스를 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제가 고민하는 모습이 이런 글로벌 에큐메니컬 리더 베테랑 어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실까? 저는 참 그랬는데 굉장히 그 적극적인 리스판스를 받았고 그래서 2월에 콘라드 라이저 총무님하고 이제 그거를 리스판스를 제가 했는데 그 세션이 지금 박정렬 목사님 질문하신 그 문제의식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끝나갖고 독일교회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독일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 나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EYC 청년도 들어와가지고 2 친구가 들어와서 그 컨퍼런스 세션 마지막에 독일 쪽하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했던 3가지 세션이 3번째 게 마지막 게 콘라드 라이저 선생님 총무님 거였고 첫 번째 게 부산에서 칼지루에까지 한국교회 있죠. 2번째가 젠더 앤 다이버시티였는데요. EMS하고 도암 독일 교회가 내년에 컨퍼런스를 완전히 청년들을 주체로 해가지고 젠더 앤 다이버시티 문제로 하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세션을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그 부산총회 준비할 때부터 본 게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시신데 근데 지금 저희가 11차 총회를 준비하는 동행 모임이라고 지금 기사련 고난함께도 같이 하시고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해서 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젠더 앤 다이버시티 문제로 지금 우리 이경숙 여신여 회장님도 오시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모임들에는 청년들을 그냥 소수로 기존 우리 에큐메니컬 청년 기부 청년들이 왔는데
지금 교회 외곽이나 바깥에서 이 젠더 문제를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 그룹들이 여기에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거의 유일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동행 모임에 이 젠더 저스티스 가지고 했던 모임에 이 교회 밖에 있고 변두리에 있는 청년 그룹들이 막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독일 청년들이 내년에 그걸로 이슈를 하고 하면서 한국하고 어떻게 좀 연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그룹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날 제가 참 보기 좋게 느꼈던 거는 그 독일 젊은 청년이 코나드 라이저 할아버지에게 이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컬 메모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는 그게 참 보기가 좋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 젊은 청년들하고 에큐메니컬 시니어들 사이에 그런 시나리오로 짧은 동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지금 동영상에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장교단도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서부터도 막 그 교단 차원에서도 노력한 걸 제가 실제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 예장에서는 그 청년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활성화를 가지고 지금 상총장님 그 오피스에서 7월 1일 날 저희 교단 내에 있는 제가 하는 연구원도 좀 청년들이 좀 모여 있는데요. 이런저런 청년 이니셔티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장통합의 그 청년 에큐메니컬 운동 활성화 전 장정 총무라든가 뭐 EYC 총무, 노구 뭐 하여간에 여러 그룹들을 모여서 청년들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장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분들끼리 같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그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비디오 못 켜고 그냥 강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질문 몇 가지 이거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 찬스에 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10차 부산총회에서 한국교 에큐메니컬 운동이 좀 중심적으로 제안했던 이슈들이 핵발전, 핵에너지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반도 통일 문제가 있었고 사이드로 이제 또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위한 마당에서의 예배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중심적으로 하여튼 핵발전, 핵무기와 핵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7년 동안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 제안했던 중심적인 그래서 성명서도 채택을 하는데도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나 향후 이번 11차 총회에서 새롭게 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새로운 활동 과제로 제안되어지거나 또는 이걸 논의하는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 단위가 있는 건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한 의결도 만들어내고 활동도 이렇게 그 정의로운 평화라든가 여정이라든가 이렇게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평가와 이번 11차 총회에서는 또 새롭게 제안되어진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의제가 이와 관련한 의제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말씀을 주신 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후위기 의제가 서구 중심의 어떤 새로운 자본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서 전락하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같은 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저개발과의 이 서구와 그 남반구와 북반구의 중간에서 링크를 해줄 수 있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포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금 시대적인 정당성과 타당성의 의제로만 주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과학기술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해가는 문제로서만 주장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그동안의 저개발과 가난 빈곤 속에서 고통받았던 지역들, 국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이 문제가 적절하게 또 해석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활동 과제가 좀 잡아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포지션 또는 과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건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 선상에서 이런 좀 그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예. 우리 부산총회 때 전후로 정말 고려원전 폐쇄 운동을 지역 목사님들하고 IMCA와 이런 열심히 하셨던 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요.
우리 이윤희 사무총장님 그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뒤에서 다 이제 하시고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산에서부터 카이즈루에까지 여정에서 가장 큰 성취가 그때 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성명서를 부산총회 때 채택하려고 했다가 영국 비숍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로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됐는데 그 성명서는 전통적으로 WCC는 핵무기 분출 반대만 했지 핵 발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었는데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교회들과 운동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게 풋노트로 한 10몇 개가 들어가면서 거기 스텝이 워낙 이거를 진지하게 한국 측하고 일을 해줘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성명서가 핵무기 핵발전을 다 포함한 그런 성명서로 이 굉장히 중요한 로컬 이니셔티브 글로벌 리스판스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성명서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룩한 굉장히 큰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아이캔이 핵무기 철폐 조약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고 아이캔은 WCC 본부 안에 있는 오피스고 노벨 평화상도 WCC랑 같이 받으러 갔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셨던 우리가 같이 경험해서 알지만 이 유럽의 그 반핵 군축 운동은 핵 무기에 포커스를 주로 맞추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라인에서 아이캔이 핵무기 철폐 조약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 평화 군축 운동의 포커스는 이제 킬러 로봇이에요. 그래서 킬러 로봇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핵발전소 얘기까지 포함한 얘기는 제가 지금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하고 한국의 운동적 리더십이 세계교회를 그 성명서 때 끌어낸 것 같은 우리의 주체적인 동력이 있어야 저기를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관련성 속에서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그냥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어떤 그린워시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지금 우리가 이 고소가축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귀농해서 그런 귀촌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런 이제 또 원주민들의 지금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지금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이 긴밀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WCC가 입장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 자세히 다 검토를 제가 역부족으로 못하고 감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런 아주 생명공법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그런 그린을 빙자해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새롭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윤 추구 시스템으로 가는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땅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11차 총회를 준비하는 그 모임이 기장 감리교 성공의 예장이 돌아가는데요. 예장이 2월 달에 어떤 거를 픽업을 했냐 하면은 마을 목회를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를 로컬 에큐메니즘과 연결을 해서 정말 앞으로 지역별로 이제 에너지와 먹거리와 뭐 또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이 지역별로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선구적으로 아마 YMCA, YWCA 다 같이 하셔야 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마을 목회 선구자들하고 녹색교회 선구자들, 또 뭐 선교적 교회들 하시는 선구자들, 또 지역 NCC에 계신 분들, YMCA, YWCA, 하여간에 이런 전국 단위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지역별로 이제 대화, 기구를 넘어서서 이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 기후위기가 사실 경제의 지금 이윤이 여기 이윤 사촌장이 안 보여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이윤수 목사님 다 저쪽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선제적으로 선구자적으로 지역별로 이 대화 커뮤니티들을 형성을 하셔서 논의하시는 전국에 이거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전국 단위의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과 또 전국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내셔널 단위, 글로벌 단위에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거를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는 게 되고 그 과정에
여성 단체들하고 청년 단체들이 이제 지역별로 같이 이 연대해 가는 이런 틀들이 기독교 교회 에큐메니칼 핵심 코어 그룹들이 지역마다 되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또 지자체들이 결정하고 하는 것에 도덕적 압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전개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충분한 대답은 못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자 총회 주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이게 적절한지 이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면 이끄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끄신다는 말이 이게 어색한 문장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브즈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는데 아까 그 운동성을 우리가 담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끈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기보다는 움직인다라는 그 동사 번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문장 구조가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제안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화해와 일치를 향해 세상을 움직인다. 그 정도로 하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게 제 소견인데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해서 더 훌륭하신 분들이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도 사실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멘트를 해버리는 우리 김혜숙 목사님 그렇게 멘트를 하셔서 제가 지금 시간을 뺏기가 참 어려운데 허락해 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하시라고 그러죠. 허락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지난번 WCC 10차 부산 총회 때 각 신학교 MD부 과정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에큐메니칼 신학생 모임을 따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제 그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을 이제 키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상당히 그래도 효율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지도교수로 참여를 했고 저도 이제 지도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11차 총회 때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때 10차 때 참여했던 그 신학생 그룹들이 사실 10차 총회 끝나고 그냥 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계속 발전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런 후속 노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들의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파편화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1차 총회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면 파편화된 것을 보완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좀 구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다른 측면인데 총대를 구성할 때 대개는 이제 목회자 그룹, 그다음에 신학자 그룹, 그다음에 이제 청년 그룹들이 이제 대개 참여하지 않습니까? 청년 그룹도 이제 신학생들이 적지 않게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총대 그룹의 전문가 그룹들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환경 전문가라든지 군사 전문가라든지 뭐 또 핵 전문가라든지 뭐 평화 운동가라든지 그래서 현장성을 담아낼 수 있는 총대들이 참여를 해야지 목사나 사실 그 신학자들은 어떤 점에서 이론가 그룹이고 이제 목회자 그룹은 현장성을 그만큼 이제 사실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성을 보다 더 강화하려면 현장성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현장 전문가들이 총대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 교수님 저 말씀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너무 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몇 사람들이 뭐 그냥 깊이 이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그게 굉장히 더 정확하고 좋은 그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작에 얘기하시지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10차 총회 때 이끄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뜻을 표현하고 이제 저는 영어를 통해서 또 독일어 그 표현 번역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터는 이미 이렇게 전에 결정된 걸로 가서 그러나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 교수님의 그 표현으로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럴 적에 돼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티 문제는 지금 저희가 WCC 인터넷에서 저 웹 뉴스에도 저희 한국이 투 트랙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냈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에 멀쩡할 때도 안 하던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면서 다른 힘 빠진 세계교회에 영감을 힘을 주는 걸 고마워하는 그런 리스판스를 받으면서 제가 우리 한국당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구슬을 빼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한국준비위원회 저기 크리스찬 아카데미 동행 모임 말고 네 교단하고 NCC가 중심이 된 한국교회 준비위원회에서 요 캐티라는 이름은 안 정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했던 그 청년들도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쭉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인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모임을 하고 또 저 총회 기간에도 줌으로 버추얼리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알아봐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을 그 한국준비위원회하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최상도 원장님 하는 한국 에큐메니칼 연구원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그 청년교육, 신학생교육, 캐티 연속선상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좀 6월부터 10월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도 캐티에 참여하셨던 패컬티한테 다 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이번에도 좀 참여를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시간들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아직 연결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뵙게 되면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역부족으로 이런 걸 다 관여를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에큐메니칼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냥 교직의 총대를 넘어서서 현장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는 말씀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꼭 총회의 참석 고차원보다 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의 왜 상호 비옥화, 크로스 퍼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언제 모여서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웹이나 들어와라, 저 웹이나 들어와라 막 오는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 문제도 저쪽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컨택 퍼슨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웨비나에 참여해서 세계교회와 소통을 하면서 국내에 리포트를 하고 국내에서 돌아가는 운동을 그쪽에 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컨택 퍼슨을 세워달라는 거를 아예 그 기후위기 극복 교회를 위한 로드맵의 추천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 꽤나 노력했어요. 여기저기 만나도 보고 막 이제 많이 했다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일단 뜻있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영역별로 저 군축 분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MZ 세대들을 에큐메니칼 운동에 끌어들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기상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디지털 저스티스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국의 MZ 세대들은 여기 그런 디지털 문화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BTS 저는 옛날에 저기 어디 평화운동에서 우리들도 하지만 저 BTS가 한반도 평화랑 세계 평화 노래 부르고 다니면 다 될 거라고 진단반 농담반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바이든이 BTS 뒤에 세워놓고 지금 아시아 혐오범죄 그거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BTS 아이들이 수도권 아이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정말 로컬과 이 글로컬이 지금 통하는 세대가 확 열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들이야말로 서울 중심주의를 좀 벗어야 나서 이 글로컬한 관점을 좀 갖고 수도권이 해야 될 역할을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각 분야별로 이 젊은 일꾼들을 저쪽에서 막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정말 그 에큐메니컬 펀드로 수고비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해야지. 저는 제가 아는 거를 해보려고 뛰다가 이건 나 혼자의 역할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닌 뭐 이런 면이 됐습니다. 뭐 교수님 다음에 또 대화하시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동안 굉장히 동분서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배현수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고 눈에 보여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역부족이시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그룹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이제 우리 김준태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저기 식사 자리에 가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 달에는 7월 15일 날 김군주 교수님, 기독연구원의 느헤미야에 계시는 김군주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좀 시대를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또 그동안 해온 일들을 정말 이렇게 꼭꼭 집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해 주신 우리 배현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